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기존 사업은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다가 신사업으로 히토리와 해적 케이블 사업을 한다라고 밝힌 기업이죠. 이번에 LS 에코에너지가 히토리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다시금 히토류를 무기한다면은 히토류 테마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에코 에너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S 에코에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뉴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바이든이 지금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3배나 올린 25%를 검토 중이라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내 관련 산업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죠. 사실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제 생각은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구애 전략을 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대선 같은 경우 11월에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양자 대결이 확실시해졌죠. 트럼프야 워낙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정책을 내세우기도 하고 실제로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일 만큼 중국에 대해서 강경파였었는데요. 반대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만큼 반중 정세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친중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격하게 반중으로 좀 돌아선다? 이 부분은 좀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이 제조업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제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보조금 정책으로 중국이 과잉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을 만큼 정말 싼 가격에 수출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내 관련 산업 노동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아마도 노동자들의 표심이 친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중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인 바이든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확실한 강경파인 트럼프로 투심이 몰릴까봐 이 기사처럼 이 바이든이 노동계에 좀 구애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관세 검토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재발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 예전부터 이 히토류라는 것을 무기화시키고 다른 국가에 수출을 금하는 전략을 예전부터 많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미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히토류를 다시금 무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펼쳐지냐라고 한다면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에 들어가는 만큼 전략 자산인데요. 이 히토류 생산량 국가가 1위 국가가 중국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국은 이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에 달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상당해서 중국이 수출을 금하게 되면은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제재를 가할 때마다 히토류 공급이 부족해지니 히토류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곤 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LS 에코에너지도 히토류 관련 기업으로 묶이게 되었는데요. 이 LS 에코에너지는 이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를 신사업에 추진하면서 사명도 변경했을 만큼 제2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트남 광산 업체와 대규모 히토류 산암을 계약까지 했을 정도로 히토류의 진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실제로 히토류 수출 제재를 가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슈로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히토류 수출 제재가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베트남과 히토리를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히토리를 공급할 수 있는 LS 에코에너지가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차트와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투자자별 매매를 함께 보시자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약 16억 원어치 매도를 진행을 한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 19억 원어치 매수를 진행을 하였죠. 기관 같은 경우는 2억 원어치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게 흘러갔죠. 비슷하게 흘러갔지만 기관에서는 오늘과 다르게 어제는 매수를 진행을 했다.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LS 전선으로 밝혀졌었죠. LS 전선이 지금 왜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예측한 부분에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세하게 들으실 분은 제 전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세 오너에서 지금 3세 오너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좀 밝혀줘야 하는 부분이라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신사업인 히토리와 해저 케이블 이슈로 이때부터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현재는 다시금 기존 사업인 전력 케이블이 AI 산업과 좀 엮이면서 상승의 모멘텀을 좀 가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리고 지금 오늘 뉴스 보셨다시피 중국의 히토리 관련해서도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슈인데요.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좀 그어봤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가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아하니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지지 라인에서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승 시 대응 같은 경우 사실 신고가 부분이라서 차익 실현 매물, 즉 저항 매물이 있을 가능성인데요. 여기서 횡보를 시키면서 매물 소화를 시키고 상승을 다시금 나와줄지, 아니면 신고가 부분에서 다시금 저항을 맞고 지지 라인까지 후퇴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